예, 월요일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고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김한진 박사의 키워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뭐 S&P가 사상 최고치 가고요, 잘 달려가고 우리 시장이 좀 약한데요. 키워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고용과 소비는 화랑이고 반면에 산업은 좀 위축되고 있다. 그러게요. 소비 고용이 여전히 좋게 지표가 나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네, 뭐 경기 연착륙은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 올해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방어될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뭐 지난 4분기 미국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1.7%만 4분기에 찍혀도 작년에 연간 2.4%가 기록되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2.0이기 때문에 4분기 아마 2.4보다 작년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2%대 중반의 성장률, 그리고 올해 또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다고 해도 지금 컨센서스대로 한 1.5%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1.5% 성장률은 다른 나라의 성장률 둔화에 비해서는 올해 미국이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이고요. 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소비가 좀 좋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고요. 지난주에도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데 특히 지금 고용이 노동 수요가 공급을 굉장히 초과하고 있거든요. 한 250만 건, 거의 300만 명 정도를 수요가 조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받아보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소비가 쉽게 뭐 조금 식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막을 거다. 그러니까 고용 그리고 소비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조금 예상한 대로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나 시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인데요.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페드 워치에서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보다는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네, 58%인가요? 뭐 선물 시장에서 조금 낮아졌는데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이 뭐 지금 앞다퉈서 나와가지고 특히 지난주에 뭐 라파엘 보스틱인가요? 애틀란타 여는 총재 뭐 비둘기시잖아요. 그런데 뭐 한 3분기에나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좀 쐐기 발언을 하셨고,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약간은 매파적인 또 신중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부터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올해 비록 작년에 비해서 둔화되지만 그 둔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완만하고 마일드한데 허겁지겁 연준이 금리를 올해 5번, 6번 인하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이 좀 앞서간다라는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인슈어런스 컷,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아마 6월 FOMC에서 금리를 올해 첫 번째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7월이 될 가능성도 좀 아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어쨌든 주가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두 번째 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우리가 계속 뉴스 보는 게 중동에서의 긴장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환율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런 그 긴장감에 비하면 유가는 그렇게 뭐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홍해 사태가 조금은 뭐 유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전체적으로 원유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망치도 높지 않고 실제로 지금 원유 수요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죠. 작년에 중국 GDP가 성장률이 뭐 한 5%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잘해야 4%대
중반 내지는 4.0%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둔화를 보인다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뭐 둔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뻔한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오펙 플러스에 조금 뭐 지난번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결속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유량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가 오펙 플러스의 지도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또 지금 오펙 플러스는 조금 여러모로 뭐 약간 진퇴양난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원유 재고가 사실 조금 결정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가가 올랐던 게 잠깐 올랐던 게 홍해를 빌미로 삼았지만, 홍해 사태를 빌미로 삼았지만 사실은 미국 원유 재고가 낮게 발표되면서 이게 조금 확대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원유 가격 상승에, 유가 상승에 조금 빌미가 된 그런 그 날이 있었는데, 이렇듯 원유 재고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원유는 유가는 뭐 WTI 기준으로 한 70불대 초반에서 조금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유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환율은 조금 걱정스럽죠.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고 원화 약세가 너무 좀 1330원대에서 뭐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만 약세인가요? 아니면 여타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 엔화나 뭐 위안화도 다 같이 약세인가요? 정말 전반적으로는 약세죠. 네. 특히나 연말 연초에 지금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3대에 와 있죠. 그래서 약간 달러의 강보합세의 영향으로 전 세계 통화가 약세로 가는 거 있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 유로화보다는 지금 아시아권 환율이 조금 약하거든요. 예. 일본도 좀 사정이 있고, 예. 또 중국도 조금 경기가 좀 아프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00bp나 차이 난다라는 점도 과거 한 1, 2년 전에 팬데믹 시절에만 해도 한 1,200원대에서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300원대에서 좀 고착화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꼭 환율 금리 차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기 혹은 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를 보고 또 환플레이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원달러는 1,350원대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일시적으로는 달러의 조금 강세에 따라서 1,4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좀 제약하는 요인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달러가 조금 올라가면 뭐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뭐 적게 산다든지 주식을 또 팔고 나간다든지 하는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환율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강력하게 돌아서기는 좀 어렵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전망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좀 적극적인 한국 주식 사기에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키워드 세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1월이었고 한국은 1월 위기. 예, 그러게요. 사실은 우리 시장이 올해 조금 더 강하게 갈 걸로 디커플링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흐름이 더 가면서 이렇게 원치 않는 디커플링, 우리 시장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약세 원인을 김 박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좀 복합적인 요인도 있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뭐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라든지 또 반도체 이외에 조금 딱히 좀 국제 시장에서 수출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계속 하향세를 보인다라는 점, 이런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단기로는 지금 미국이 조금 별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고 또 미국 주식시장에서 조금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AI의 수혜는 받을지언정, 반도체라든지 기타 관련 종목들이 수혜는 받을지언정 주도주 성격은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를 쫓아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비해서 조금 언더퍼폼하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그런 분위기,
이제 조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AI가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 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AI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2000년 닷컴 버블처럼 AI 관련주의 거품, 조금 과열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거품이라도 그거는 뭐 시장이 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금 뭐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 시장을 실망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장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연간 10% 오른다면 우리나라는 한 5, 6% 정도 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을 아웃퍼폼해서 주도적으로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강세장으로 혹은 AI 거품성 조금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아라. 워렌 버핏이 저런 얘기도 했습니까? 근데 뭐 지금 다 통화정책을 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님이 원로시죠.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앨런 그린스펀 뭐 전전 연준 의장이죠. 전설적인 앨런 그린스펀이 앞으로 향후 2년간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에게 귀뜸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를 주식의 장기 투자라 이 책에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 너무 뭐 숲보다는 나무, 기업의 가치의 중심을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장기 집중 투자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사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은 줍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데 아주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나무보다 숲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숲보다 나무를 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스타일의 차이 아닐까요, 그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하든 6월에 인하하든 AI는 달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AI라는 뭐 구체적인 종목에 집중하는 게 조금 바람직한 였죠. 어쩔 때는 나무보다 숲을 보라고 하고 큰 그림을 그죠? 또 어떤 때는 숲보다 나무를 기업을 보라고 하고 이게 뭐 헷갈립니다. 중심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과 투자 철학을 공유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